자, 권익위 국장의 죽음이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이 새끼들이 유족의 동의 없이, 유족이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정치인 조문 안 받아요 그러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의 방문을 막았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전현희 의원이 뭐 페이스북에 썼는데, 이분 김 국장이라는 분의 거기 가가지고 막 부인과 자녀들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반드시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이다라고 거기에 그 권익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 직속 상관, 김 국장의 직속 상관인 부원장이죠. 정승윤 권익위 부원장이 뒤따라 나와서 전현희 의원한테 도대체 우리 권익위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고함을 질렀대요. 그래가지고 전현희 의원이 애꿎은 권익위 공무원들이 이 잘못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부부 비호를 위해서 권익위를 망가뜨리고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킨 바로 당신들이 잘못이고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승윤 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인데 이 사람은 실질적인 이 지휘 라인에 있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김 국장하고 정승윤 부위원장하고 이 김건희 명품백 관련해가지고 여러 번 이제 많이 갈등을 빚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빈소 방문도 사실상 이제 차단하려고 구라를 쳤는데 권익위가 뭐냐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준영, 김남근, 김현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장례식장을 찾아서 조문을 했는데 당초에 이게 그 권익위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한테 유족의 요청에 따라 고인과 친분이 있지 않은 분들의 조문과 방문은 정중히 사양합니다라는 문자를 정무위 소속 의원실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무위 의원들이 그래도 가야 되지 않나 해서 갔어요. 가서 알고 보니까 정작 유족들은 아니 우리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라고 왜 조문을 막느냐고 권익위 측에 항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 측에서 이걸 보낸 건지 안 보내는 건지 개인적으로 보낸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그냥 말로 한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문자를 통해 가지고 가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도 신장식 의원에 따르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권익위 직원들이 유족들이 원치 않으니 이렇게 가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장례식장 입구에서. 그래서 함께 간 정무위 소속 의원 중 한 분이라도 대표로 조문하겠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했더니 유족들이 모두 조문을 좋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 거기서 들통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놈의 정권은 말을 한마디도 믿으면 안 돼. 무조건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무조건 들어봐야 돼.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압박이 심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추론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권익위는 공식적으로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배우자는 관계없다 그래서 종결시킨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권익위의 발표인 것 뿐이고 사실상은 종결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표결을 해서 종결을 치게 되면 표결에 참가한 당사자들한테 확인 사인을 받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반대표를 던졌든 찬성표를 던졌든지 간에 이러이러한 표결 결과가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승인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결 당사자에 대한 사인을 받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인 절차가 안 돼 있는 그 참석자들이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얘는 말로는 끝났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끝나지 않은 단계 서류상 미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에 사인하지 않은 반대편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인하는 작업을 지금 이분이 담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뻔하죠. 그 위에 있는 부위원장 원장이 야 그거 빨리 사인 받아와. 왜 사인 못 받아와? 라고 졸라게 갈궜을 것이고 이 양반은
자기도 반대파 입장이면서 반대했던 분들 만나가지고 여기에 해주십시오 하고 설득 작업할 때마다 아유. 얼마나 많이 미안하고 부끄럽고 자기 자신의 어떤 양심하고 반대되는 거를 받았겠어요. 심지어 이분은 어떤 권익위 안에서도 가장 촉망받는 이 젊은 어떤 간부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권력형 비리 관련해갖고 박사 논문을 써가지고. 영국에서 부패 네. 방지 분야의 석사 학위를 받고, 최근에는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부패 관련된 어떤 처리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고요. 진짜 부패 방지에 대한 생각과 거기에 대한 어떤 뚜렷한 주관이 있는 사람인 건데, 이런 사람이 윗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거 검찰에 넘겨야 돼, 수사기관에 넘겨야 됩니다 했는데 묵살됐고, 심지어 그렇게 묵살된 거를 투표로 까 누른 다음에 이 표결에 반대했던 사람들한테 가갖고 이 확인 문서 사인까지 네가 받아와라라고 압박을 주다 보니까, 그것도 빨리 못 받아오는데도 얼마나 지랄을 했겠어? 이런 과정 중에 본인의 어떤 정신적인 양심,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인생이잖아요, 이게. 본인은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면서 어떻게든 부정부패를 막아보겠다는 신념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몰고 오는 상황을 만든 권익위 또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몸을 던져서 한가하신 거 아닙니까? 전임 김홍일 위원장도 윤석열 검찰 선배였죠. 하다가 나갔고, 지금 유철한 위원장도 윤석열 서울대 법대 대학 동기입니다. 그리고 정승윤 비위원장, 아까 소리쳤다는 전현위원한테 서울대 법대 후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선 캠프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근데 윤석열의 부하 내지는 후배, 대학교 후배, 이런 것들이 권익위 안에 위원장부터 부위원장짜리 주요 간부 자리를 다 차고 앉아가지고 권익위에 들어오는 각종 비리 사건에 관련된 거를 편파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수백 건을, 특히 김건희 건. 수백 건을 전부 다 무혐의 처리하거나 아니면 청탁 수사를 해갖고 종결시켜요. 없는 죄를 만들거나 이거를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명품백까지 터져버리게 된 거고, 결국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 실무적 책임을 지금 이번에 이런 불행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분한테 다 몰아놓고 얼마나 위에서 쪼여댔을지 빤히 보이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거짓말은 진짜. 그래놓고 한마디도 믿으면 안 돼. 그래놓고 위족들이 혹시라도 무슨 얘기할까봐 또는 위족한테서 뭔가 문제될 수 있는 얘기 나올까봐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족들이 조문을 반대한다. 지금 어차피 이와 관련해서는, 권익위 관련해서는 지금 청문회가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새끼들은 더욱 더 심하게 지금 있는 김 국장을 조졌을 거예요. 지랄을 했을 겁니다. 서류도 다 갖춰놓고 증언도 다 짜맞춰가지고 만들도록 이 양반한테 강요했을 거라고요. 만일 청문회를 나가게 된 상황에서 만일에 김 국장이 증인으로 나왔다고 하면 어찌 보면 박정원 대령 같은 어떤 그런 폭로를 했을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 얼마나 단도리를 친답시고 괴롭혔겠냐는 거야. 그 과정 중에 단순하게 너 이씨 공무원 자른다는 얘기만 했겠냐고. 가족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캐비넷을 들고 와가지고 개인적인 협박도 나는 했겠다라고 추측이 가요. 안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쟤들이? 지금 조국 장관 아들까지 지금 취소한 거 보세요.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칙이 있는 상황에서 다 뒤엎어야 되는 거고요. 이걸 뒤엎을 수 있는 힘은 일단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새롭게 출발하게 된 최고 지도부, 22기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다음 주부터 뭔가 제대로 된 반격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번 주에 있을 서울 지역 투표라든지 또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더욱 많은 참여와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충 윤곽은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 5번째, 네 자리까지는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5번째 자리를 이현주, 전현희, 민영배.
김병준가? 아니야, 김병주 의원도 이제 거의 그래요? 4등 안에는 들어갔고, 전현희, 자꾸 욕하는 것 같지. 이현주, 그다음에 나머지 강선우 민영배? 의원하고 민영배 의원. 강선우? 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 5위 자리를 놓고 뚜렷하게 겨룰 것인데, 일단 민영배는 떨어졌다고 봐야죠. 왜냐면 4명이 확정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조건 여성이 와야 되거든요. 결국 이원주와 전현희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이 5위를 차지해서 최고위에 입성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사람은요,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고 봐야 돼요. 남아있는 그 표의 어떤 그 등가성이나 투표에서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을 생각하면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이번 투표의 결과, 그리고 각 그 최고위원들에 대한 어떤 기대와 걱정 같은 거는 성작가 TV에서 따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